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오늘 픽에서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란 조선 고종 31년인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교도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백성의 무장 봉기로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만민 평등 세상을 추구했던 반봉건 민주항쟁이자 국권 수호를 위해 일제 침략에 맞섰던 농민 중심의 민중항쟁입니다. 동학 지도자 전봉준이 탐관오리 조병갑을 처단하자며 봉기를 일으켰고 부패한 관리들 모두 처벌하자는 목소리에 많은 농민이 공감해 대규모 농민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크게 1894년 4월에 전주성 봉기, 9월에 전주 광주 걸기로 나뉘는데 1차 봉기는 봉건체 재개혁, 2차 봉기는 항일 무장투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막을 내리긴 했으나 이 땅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습니다. 1882년은 사회의 혼란과 정부의 부패가 심해져 민심이 동요하던 시기였는데요. 이후 구식 군인들의 반란이었던 이모군란과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 했던 무력 정변인 갑신 정변이 연달아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1892년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온갖 각종 횡포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병갑은 특히나 악랄한 군수였고 백성들의 증오와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전장혁을 대표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전장혁이 곤장을 맞고 죽으름 맞이하자 그의 아들 전봉준이 봉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에 동학교도들은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도 충청도 일대 농민들을 모아 고부 관할을 습격해 고부민란을 일으켰습니다. 관할을 점령한 전봉준은 정부의 조병갑의 횡포를 시정할 것과 외국 상인의 침투를 금지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정부로부터 패정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여일 만에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고부민란을 조사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는 오히려 민란 관련자들을 역적죄로 몰아 혹독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러자 전봉준은 사발통문을 돌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며 동학농민군의 지도자가 되어 농민들과 함께 봉기하니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차 봉기는 반봉건 운동으로 전봉준은 김기범, 손아중, 최경선 등의 동학 접주들과 전라도 고창군 무장현에 모여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 안민에 있음을 천명하는 창의문을 발표합니다. 무장동학 포고문으로도 불리는 창의문에서 과감히 봉기할 것을 요청하자 1만여 명이 동원됩니다. 동학교도와 농민과의 결합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894년 3월 21일 최시영의 탄생일을 기해 걸기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접한 정부는 군대를 파견했지만 농민군은 황토현 승리에 이어 정읍, 흥덕, 고창, 영광 등에서 광군을 무찌른 것은 물론 삼남지방을 휩쓸면서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성 점령 이후 광군과 농민군의 접전으로 양측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청에게 원군을 요청했고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에 나라 안팎의 위급 상황을 인지한 전봉준은 5월 8일 광군과 패전개혁을 실시한다는 전주화약을 맺게 되죠. 화약을 맺은 광군은 몇몇 부대를 전주에 남기고 철군했고 동학농민군도 철군 및 해산합니다. 그때 전봉준은 호남 지방의 각 군현에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12개 패전개혁안을 내걸고 민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들의 봉기를 핑계로 조선에 입성한 일본은 경복궁을 침범해 고종을 핍박했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 가보개혁을 진행하는 등 심각한 내정 간섭을 서슴지 않습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또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봉기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전해들은 전봉준은 일본군 척결을 위해 9월 18일 삼내에서 집결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반일 감정이 쌓여있던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확산됐고 정부는 군을 출병시키고 일본에 출병을 요청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20만 동학농민군도 일본식 신식 무기 앞에서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광군과 일본군에 대패했고 겨우 도피해 동학군 재건을 위해 애쓰던 전봉준은 내부자의 밀고로 광군에 체포됐습니다. 전봉준이 일본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동학농민들의 반봉건, 반회세, 저항운동도 그 힘을 잃었습니다.
한때 밀란으로 왜곡됐던 동학농민혁명. 전쟁과 운동으로 불리다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혁명으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14년이 지난 2018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최초로 광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대항쟁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고쳐 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디딤돌을 놓았죠. 무엇보다 낡은 사회를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위대한 운동 전통을 세움으로써 이후 3.1 독립운동과 항일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으로 결국 완성됐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